제 딸이 지금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 올라가는데요. 우리말 일기를 쓰라고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난 뭔가를 했다. 이걸 봤다. 재밌었다. 또 가고 싶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영어는 더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들에게 조금 어떤 주제를 준다. 환경에 대한 주제를 준다. 혹은 어떤 조금이라도 약간 더 난이도 있는 주제를 주면 아주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쓰기라는 것이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이 끄집어내는 출력하는 연습을 하면서 영어가 훨씬 더 단단해지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일상 소재이고 그 일상 소재를 아주 쉽게 녹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어 일기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초등학생이 되면 영어 공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마감을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제 수학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주로 하실 텐데 저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수행평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영어 공부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초등학교 수행평가부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 초등학교는 3학년, 4학년 교과서를 펼쳐보면 본문이 없습니다. 지문 자체가 없습니다. 5학년, 6학년이 되어야지 짧은 본문, 이렇게 패턴 형식으로 구성이 된 짧은 본문이 있고 일상 어휘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사실 초등학교 3학년에 공교육이 시작을 해서 그 안에 있어서 어떤 중고등학생처럼 막 서술형 평가가 많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요즘은 과정평가라고 해서 이렇게 수행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과정평가 안에서 영어 사용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영어 말하기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어떤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형을 배웠다거나 혹은 what으로 하는 질문을 배웠다면 그것을 친구들과 역할을 주어서 역할을 돌아가면서 해보거나 그게 말하기 과정평가가 되는 것이죠. 준비 단계부터 누가 얼마나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 출력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뭐 역할이든 혹은 선생님 앞에서 하는 거든 그런 종류의 실제 사용을 요하는 그런 말하기 과정평가가 많고 형태는 많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쓰기 같은 경우는 유사하지만 조금 더 이제 실제로 써야 되니까 시험의 형식을 조금 더 띄고 있긴 그쵸,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이제 3, 4학년 같으면 대소문자를 적어야 되거든요. 대소문자를 적고 문장 끝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돼. 그런 것들도 실제로 배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연습하면서 5, 6학년이 되면은 배웠던 표현이라든가 어구라든가 어휘들을 이제 나의 생각을 넣어서 적는 것도 조금씩 있고요. 혹은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형이 있으면은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었니라고 예를 들어 묻는다면 뭐 I was playing soccer on Saturday evening 이라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살짝 만들어내야 되는 이거보다 아마 더 짧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내야 된다든가 그래서 어떨 때는 패턴 형식으로 주어진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적는다거나 혹은 나의 생각을 조금 넣어서 주어진 기준에 맞게 적는 그런 연습을 살짝씩 하는 게 쓰기 과정평가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언가를 묘사하거나 그래서 이런 수업 시간에 했던 표현들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나의 생각을 조금 더 넣어보는 그 정도의 수준이 초등학교 때 쓰기 과정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는 좀 많이 달라지나요? 중학교도 그 기조를 유지하지만 조금 더 수준이 높군요. 그렇죠. 중학생이 되면 크게 달라지는 거 한 가지는 영어가 엄청나게 막 어려워진다기보다는 약간의 점프는 있지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실제로 막 익숙하게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학습자가 영어를 정말로 진정으로 막 풍성하게 쓰는 그런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수업을 들으면 이제 할 수가 있었지만 그쵸. 중학생은 서서히 그 수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단답형이나 일부 짧은 어구를 적는 것들 혹은 문장 순서를 이렇게 단어 순서를 재배열하는 것들 이 정도는 학습으로 되지만 이제 서서히 고등학생까지는 아니지만 영어를 사용을 해야지 쓸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름방학 때 아주 재밌게 했던 활동에 대해서 쓰세요. 그런데 뭐 단어 개수가 정해져 있거나 혹은 투부정사와 현재 완료를 뭐 몇 번 이상 사용하라든가 이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나의 생각을 글 한 바닥을 적어내야 되는 그런 게 중학교 수준에서 어쩌면 가장 좀 어려운 수준의 수행평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어를 배우듯이 처음에 익숙해지고 빈칸 채우고 조금씩 문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규칙을 넣어서 조금씩 복잡도를 올리는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수행평가는요? 고등학교 수행평가는
이제 종합적인 능력을 요구를 하게 거의 됩니다. 논술 글쓰기랑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그 정도는 어려울 것 이건 같아요. 이제 사실 학교 현장에서 네. 이 논술 글쓰기를 이렇게 뭔가 에세이를 쓴다거나 사실 아주 좋죠. 그러나 이런 에세이 같은 쓰기들은 평가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와 이거는 참 잘 썼어. 근데 이게 또 누가 보면은 아 이거는 별로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유로운 글쓰기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수준 있는 어떤 지문이 주어지고 대략 수준으로 친다면 미국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준이 되겠죠. 미국 한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및 대학교 1학년 수준 수능 지문들이죠. 그런 지문들을 토대로 해서 그 지문에 있었던 주제를 써본다거나 그것을 요약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 하나가 되겠죠. 그건 어차피 자기의 말로 해야 되니까요. 제가 종합적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는 단순히 어떤 것을 외워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어떤 문장들을 혹은 지문들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읽고 일단은 읽어서 이해하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한번 재처리를 해서 뱉어내야 되니 자기의 상당히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레벨상 그 발달 단계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수행평가가 단계적으로 어려워지는데 그럼 우리는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은 초등 영어 쓰기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초등 영어 쓰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중학생 때 이 쓰기를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미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 어디부터 해야 돼? 너무 막막해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하지만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일단은 아 나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영어가 요구하는 그 수준 자체가 좀 낮고 또한 아이들의 인지적인 수준 자체가 아직은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막 그쵸. 고차원적이고 깊은 주제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일상 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편하게 쓰기를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쓰기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활동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글 쓰기니까. 그렇죠. 제 딸이 지금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 올라가는데요. 우리말 일기를 쓰라고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난 뭔가를 했다. 이걸 봤다. 재밌었다. 또 가고 싶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영어는 더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들에게 조금 어떤 주제를 준다. 환경에 대한 주제를 준다. 혹은 어떤 조금이라도 약간 더 난이도 있는 주제를 주면 아주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쓰기라는 것이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이 끄집어내는 출력하는 연습을 하면서 영어가 훨씬 더 단단해지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일상 소재이고 그 일상 소재를 아주 쉽게 녹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어 일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출력을 해보는 연습이 토대가 돼서 실력이 되는데 그 주제를 정해져 버리면 학생들이 그거 안으로도 이미 로드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써보는 초등 영어 일기가 가장 적합하다. 그렇죠. 굉장히 논리적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는 다른 분야니까 들으면서 설득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영어 일기를 강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일기라는 것이 사실 매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하나의 일상을 가지고도 또 다르게 느낄 수도 그렇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일상이 평일이 다르고 주말이 다르고 월요일이 다르고 화요일이 다르듯이 그리고 방학 때도 일상이 다르고 저녁에 부모님과 뭔가 하는 활동들도 매일 같은 날도 있겠지만 다른 날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속상한 날도 있을 것이고 그쵸. 뭔가 기뻤던 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일기를 좀 적어보는 연습을 하면 그래도 나도 좀 쓸 수 있네 그리고 생각도 좀 확장해 나가면서 그래서 이 일기라는 것이 어쩌면 초등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부담을 내려놓고 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 일기를 같이 써본다고 하면 조금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초등 영어 일기를 쓰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는 그런 단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 분들에 따라서 요거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일단 이 일기라는 것이 어떤 글이
좀 괜찮은 글인가? 아, 일기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쵸. 나는 맨날 일기를 I라고만 시작하는데 I가 8문장, 10문장만 있는데 그런데 주어가 다른 것일 수도 있구나. 그쵸. 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둬야지. 그래서 모범 일기나 모델 일기 그거를 일단 한번 보는 것이죠. 잘 된 일기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일과 소재에 관련해서 그 잘된 일기를 보면서 물론 그 잘된 일기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기가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내 맨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이 글이 좀 색다른데?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델 일기가 참 필요하고 그 모델 일기를 통해서 이런 어휘들을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씨앗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바로 일기를 한번 써보자라고 하면 아직 막막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아무리 모델 일기가 너무나 좋은 다이아몬드 같은 일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한번 봤으니까 자 이제 한번 써봐 라고 하면 그래도 난 오늘 재밌었다 이거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일기를 그대로 한번 따라 써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필사 혹은 모방하며 쓰기, 베껴 쓰기, 따라 쓰기인데 그거를 이 베껴 쓰기를 하면서 서서히 그 감을 잡아 나가는 것이죠. 단순히 이거를 의무적으로 베끼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프렌드를 이걸 이렇게 적는구나. 그러면서 영어 철자의 정확성도 조금 더 알게 되고 부차적으로 그 영어 지식들이 머릿속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쓰기 출력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스텝 3가 되면은 모델 일기를 한 번 더 베껴 써보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문장은 나 좀 많이 쓸 것 같은데 이 문장 참 괜찮다 라는 거를 제가 몇 개를 뽑아 두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는 무언가를 좋아한다가 있으면은 I like가 있으면은 그 뒤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꿔 쓰기를 해보는 거죠. 이때까지는 모델 일기가 있었고 그거를 한번 그대로 써보았는데 이제는 나의 생각을 처음으로 하나씩 넣어보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스텝 3를 하고 나면 이제는 이런 표현도 좀 넣어봤고 저런 표현도 넣어봤으니까 아직까지는 약간의 가이드가 있지만 그 모델 일기에 맞춰서 나의 생각을 넣을 수 있는 부분에는 나의 생각을 넣어보는 거죠. 단순히 그냥 흰 백지를 주고 써봐가 아니라 그 모델 일기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으면서 거기에 좀 바꿔 쓸 수 있는 것들을 넣으면서 나만의 생각이 그래도 꽤나 들어가 있는 그런 일기로 한번 완성해보는. 그래서 영어의 초급자나 초중급자가 한번 해보면은 이런 일기가 있구나, 이렇게 일기를 써내려 가는구나,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또 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일기의 작은 성취감들과 자신감을 느끼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되게 공감했던 게 수학 풀이도 일기랑 다르지만 비슷하거든요. 영어 일기를 써본 적이 없는 것처럼 수학 풀이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한테는 저희 선생님들의 필기를 따라 쓰면서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고 익숙해져야 문제를 줬을 때 자기 언어를 풀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게 분야는 다르지만 숙련자가 되기 위한 연습 방법은 조금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저도 되었어요. 네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저도 네. 들으면서 제가 했던 얘기랑 되게 비슷하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다면 그게 언어로서의 우리가 진짜로 쓰고 있는 한글처럼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등 영어 일기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면 저는 충분히 학생들이 영어를 부담 없이 쓰기를 시작해서 완성도 있는 영어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 일기를 강조하시고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영어 일기, 영어 쓰기 중요하지만 일단 두 가지로 줄여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이 영어라는 것이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오늘 한 8시간 했으니까 내일 갑자기 영어의 고수가 되어 있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어를 갑자기 하루에 1000개를 외운다 하더라도 내일 다 까먹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막 뭔가 상승하고 이번 방학 때 너무나 많이 했으니 뭔가 갑자기 달라지지 않을까, 혹은 다른 친구들 너무나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비교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중심을 잡으시고 원래 영어의 성장이 좀 더디다는 것, 오히려 내 아이가 그 주인공이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꾸준한 영어 노출 및 노출량을 확보하고, 그래서 이 영어를 출력해보는 이 연습을 꾸준하게 하루아침에 단순히 이 수행평가가 있으니까 수행평가를 위해서 한 2주 동안 연습하자, 이게 아닌
영어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것도 써보고 지금은 일기지만 나중에는 에세이도 써보고 계속해서 출력해보는 연습을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하면은 시험도 잘 칠 수 있는 그런 팔방미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때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샘플을 보고 따라 써보고 조금씩 바꿔서 저만의 결과물을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